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철도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오셨네요. 네, 전국 철도 노동조합 오늘 오전 5시부터 준법 투쟁 시작했습니다. 이 준법 투쟁은 시간 외에 근무를 하지 않는 일종의 태업 방식인데요. 네. 이 노조가 예고한 투쟁 기간은 오는 15일까지고요. 그러니까 총 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철도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 그리고 SR 부당특혜를 규탄한다라는 입장인데 이 SR 부당특혜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지난달에 정부 출자 기업체의 SR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철도 노조는 정부가 코레일과 경쟁 체제에 있는 SR의 지분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중대한 부당 특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노조는 수서행 KTX 운영에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타는 380만 명의 이동 편익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또 SRT와 KTX의 통합을 요구하면서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준법 투쟁이 끝나는 15일에는 전국에서 4천여 명이 모이는 총력 결의대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준법 투쟁한다고 할 때마다요. 불안한 거는 사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열차 이용에 불편은 없습니까? 네,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예. 오늘 운행이 중단되는 열차는 무궁화호의 경부선, 장항선 각각 2편씩 모두 4편입니다.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됐다고 하고요. 준법 투쟁 기간 동안에는 승차권 취소, 변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이용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미리 열차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지금 코레일 측은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출발하시기 전에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레일은요. 신임 사장 선출 과정 놓고도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 코레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예. 이때 이제 후보자 평가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진행된 다음 날인 2일에 국립철도고등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한 블로그에 5배수 안에 들어간 인사의 명단, 전현직 직위, 출신 학교 등이 포함된 결과가 모두 공개된 겁니다. 최고 득점자, 탈락자 이름까지도 공개가 됐는데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국 그리고 코레일 감사실이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국토부는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코레일의 나희승 전 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 지난 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 나 전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에 임명이 됐는데 임기는 오는 2024년 11월까지인데 지난 3월에 해임됐거든요. 예. 그래서 나 전 사장이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레일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아, 이건 논란 참 크게 했는데요. 자, 상황은 이렇게 복잡한데 공교롭게도요. 열차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지하철역 구내에서 오늘 아침에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 예. 오늘 오전 8시 20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순회역에서 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행해야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나죠.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수동으로 조작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예. 역주행 방지 장치 등도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마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해당 에스컬레이터가 올해로 사용 14년 차라고 해요. 예. 그래서 기기 노후화 가능성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지난달 10일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위탁 관리하는 A업체가 진행한 월 단위의 정기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또 지난해 9월 30일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객들 정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다친 사람은 많습니까? 네, 어떠세요? 일단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시민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예. 다른 시민 11명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부상자 없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도 승강기 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 겪으면요. 정말 다치신 분들 가운데서는 당분간 에스컬레이터 못 타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예. 자, 현충일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전 함장이 한 말로 불거진 그런 파장이었는데요. 자, 결국 국민의힘이 권 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요? 네, 이 소식 짧게 먼저 정리를 하면 예. 이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예. 9시간 만에 임명된 지 이제 9시간 만에 물러난 일이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항의를 하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제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예. 이에 국민의힘이 오늘 권칠승 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오늘 임병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국회의원과를 찾아서 징계안을 제출했고요. 이 장 원내대변인은 천안함장과 용사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라고 이 징계 요구서 제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저 사과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대변인직에서 스스로 내려오거나 이 대표가 수석 대변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예. 주장했습니다. 예. 권 수석 대변인이 어제 공식 사과하는 걸로 말했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제 네.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공식 사과했는데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오후에는 천안함 생존자 전후의 회장인 전준영 씨를 만나서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전 씨가 면담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대변인이 깊이 있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를 설명했다라고 말했고요. 권 수석 대변인도 충분히 공감하고 제게 직접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최 전 함장과 직접 통화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권 대변인이 그 최원일 전 천안함장 만나진 않습니까? 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밝혔고 아, 오늘 그래요? 오후에 이제 직접 만나서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예정입니다. 권 수석 대변인 측은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기도 했지만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오늘 오후 비공개로 배석자 없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후에요. 네. 예. 자, 이재명 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예. 당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바로 들어온 꼬리 질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거냐라는 거였는데요. 거기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오늘 일정 마치고 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입장 다시금 밝혔는데 예.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요. 이게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이 외신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충북대 약대의 교수가 한 말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희석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이를 마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예.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가 최근에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 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이는 국민 정서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또 그렇다고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서 국민들의 공포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내 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겠다 공개적으로 밝힌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한데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마실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죠? 네, 오염수를 처리한 뒤에 삼중수소를 방류 농도인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을 하면 예. 이 물 1리터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시료 선량은 0.000027밀리시버트다. 이는 바나나 한 개를 먹었을 때 받는 시료 선량의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예, 예. 그래서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이 돼서 우리나라 근해로 들어올 때의 농도의 물은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고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알프스로 흡착하고 또 필터를 거쳐서 다른 기타 핵종들까지 제거했다면 미세 고형물, 부유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다만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의 성적 자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것을 허용해서 이중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